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코멘트를 많이 듣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는 이 발제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사업은 실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50%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가입 대상이 아닌 적용 제외자와 그리고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집단 중에서 최근에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집단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계획을 했었으나 실제로 규모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그런 지원 대상자를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이 김에 제도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특고 종사자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이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과 그리고 특고 종사자들의 지원 방향,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 현황 그리고 이제까지 제시된 제안을 개관하고 이 제안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구세청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지 현대 근로종사자 13개 직종을 정의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13개 직종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직종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요. 구세청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특수지 종사자 8개 직종, 그 중에서 4개의 추가적인 직종을 고려하여 특고 종사자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17개 직종에 대한 특고 종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포착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고용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의 단계에 있는 특고 종사자들을 다 섭렵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고 종사자들의 전체 규모, 그 모집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행되는 어떤 연구에 따라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 221만 명 정도가 특고 종사자일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그럼 구세청에서 어떤 식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소득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월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거기서 제시된 최근까지 합하면 13개 직종에 대해서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고와 계약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개 직종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자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에는 소득 정보는 없는데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에 기반하지 않고 평균 직종별 평균 임금에 기반해서 직종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대 보험 중에서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갖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뿐입니다. 고용보험은 아예 가입 대상이 현재는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직장, 지역가임자, 피부양자 같은 구분이 있을 뿐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별다른 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DB에서 파악되는 이런 특고 종사자들의 정보는 그 월별 입직, 이직 정보를 이제 건보에 전달을 해서 건보는 이런 특고 종사자들의 입이직 상태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세청의 경우에는 이런 월별로 경제 활동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세청에서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적 용역 제공자로서 특고의 사업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소득인데요. 이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만 원천징수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소득 지급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특고의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를 구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개인한테 받지만 그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골프장 캐디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 제공자에 의한 특고 인적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협조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그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현재까지는 협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만약 특고 종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돼도 소득은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약간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에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소득 지급자가 있고 인적 용역 제공자가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갖고 있으면 이 계약된 관계에 대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득 지급자로서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도 소득을 과세 신고를 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무수한 경우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골프장과 같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혹시 온라인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그 정보를 인적 정보라든지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세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래서 EITC에서는 현재 특고 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장 제공자에 의해서 특고 종사자임을 판명된 사람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한 경우에 한해서 특고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건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둘 다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사이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득 지급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 관련된 사업소득을 신고할 유인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그 실태 파악을 개관을 했는데요. 약간 더 그 네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마치 어떤 그 포함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러프한 거고 실제로는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원천징수 통계로 포착되는 특고 종사자의 소득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게 주관적이지만 보통 저희는 특고 종사자가 사각지대고 그러면서 소득이 파악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EITC 수급자 중에서 원천징수 인적 용역 제공자가 2018년 기속소득 기분 그 999만 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99만 건이고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은 130만 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세청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수준의 어떤 이런 사업 정보, 소득 정보를 기관 간 공유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실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구세청의 경우에 이런 소득 파악이 되는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 확인 제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비용 처리나 그런 것 때문에 과세 신고를 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세청이 그런 소득 파악을 하는데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공자에 의한 특구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은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EIT 수급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 인정 용역 대상자는 4,0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사업장 제공자에 의한 그 과세정보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제도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제도를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실선 타원이 그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특수근로 형태 종사자입니다. 이 안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이 일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4개 업종이 추가돼서 특수종사자에 대해서 EITC 수요 요건을 만족하는 특고에 대해서 근로장려 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그 임시적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특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개정이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구조인데요. 이 경우에도 자영업자나 청년들과 함께 특고자들이 종사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모두 그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실선의 그 타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만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 지원으로는 근로장려금만 존재했다. 이게 이제 지원의 현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고용보험 지급할 때 어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소득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 인프라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행정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그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청 국세통계 정보를 사회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장기로 보면 국세통계 공표 주기를 1.5년에서 1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까지 담당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논의도 좀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특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대상 가입을 허용하게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하에서 사각지대를 행정 인프라를 통해서 없애고 또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으로도 없애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부담에 대한 갖가지 이런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로는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윤에 따른 법인세 형태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자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에서 이 모든 거를 고려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인프라 측면에서는 그 단기적인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대보호 공단에 그 사대보호 가입자에 대해서 그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고 조사자에 대한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는 이제까지 그 소득 정보가 필요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만약에 특고자들이 포함이 되면 다른 취업 형태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정보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검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세청의 인적 용역 제공자의 그 원천지수 구분 코드를 좀 점검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겉으로 보기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매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 고용노동부 업종하고 유사하면 그 업종이 매치가 되도록 국세청의 인적 용역 제공자의 원천징수 그 코드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태 파악에 용이할 거로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천징수는 그 사업소득인 경우에 다 의무 대상이지만 행정 편의상 몇 개의 코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코드를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넓은 거는 잘게 쪼개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넣어서 좀 더 다양한 특고 종사자들을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갑자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원천징수 대상 사업을 소득을 신고할 때
그 월별로 신고하는 것이 있고 1년간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월별에는 그 총 인원과 총액만 월별로 신고를 하고요. 연간 1회 연말에는 그 각각의 인적 정보를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근데 총액과 총 인원이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신고한 내용과 맞아야 되고 그 정보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개별적인 정보도 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특고 종사자들한테 어떤 정보 같은 경우는 주기가 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월별로 제공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실무진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제공자에 의해서 과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 사업장 말고도 온라인 사업장의 논의에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이제 자신들이 실제적인 소득 지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골프장 캐디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일종의 사용자의 역할을 한다면 이 의무를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물리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과세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상당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넛지 효과처럼 처음에 초반만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그 인적 정보라든지 인적 소득 정보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구세청에 리포트되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 없이 리포트되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참고로 특고 고용보험에 대한 한정의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노무 제공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 사용주가 피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그런 피보험자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소득 정보까지도 리포트하는 걸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안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 종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할 때 먼저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실업보험의 위기에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저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현금성 지원을 생각을 한다면 먼저 재정 지원으로서 근로장려 세제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같이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특고 본인이나 특고 사용자 분에 대한 고용 보험료를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실직 위험에 대비하는 어떤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이 돼도 현재도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걸 고려할 때는 그 특고도 역시 가입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임의 가입률이 1% 미만이고요. 특고 산재보험이 13개 업종 적용이 되지만 기존에 9개 업종 적용이 되지만 가입은 되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자는 15% 미만입니다. 그리고 특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실업급여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을 바에는 가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사용자 부담분이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간접적으로 좀 압박을 줘서 가입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보다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발전적으로 가입률을 성숙하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근로장려 세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상호 보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특고 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면 근로장려 세제로 그 나머지 특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고 종사자들의 설계 상태 그리고 가입 현황을 고려해서 상호 보완성 있는 다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특고 종사자 아니면 특고 종사자 관련된 그 사용자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취업 형태별 형평성이나 두세 격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가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과다하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기존의 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특고자, 비정규직, 정규직 간에 이런 그 노동 수요를 조정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비용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커지는 경우는 기존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을 사용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정규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좀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근로자 입장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비용을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기존의 사회보험 비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특고 종사자 중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을 고려할 때 약간 중요한 거는 모든 특고가 재정 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특고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저소득 특고인 경우에도 현재 어떤 기초생보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혜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업소득을 미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쟁점 사항으로는 이윤 기반 사회보험료세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고용 효과를 완화하는 기능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해외 이전한 사업장에 복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이윤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만큼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사업장이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유인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성이 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료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은 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회보험 기금 관리 측면에서는 그 안정성을 확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 위주로 이렇게 사회보험료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기 변동성에 되게 크게 반응할 수 있고 이런 의존성을 좀 낮추는 어떤 방안을 마련이 돼야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재정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재정의 지출의 어떤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특고 종사자들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특고 종사자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형태가 발생되는 그런 미래 노동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고려를 할 때 저희가 좀 더 그 미래 노동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어떤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 인프라나 지원을 할 때 좀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약간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1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만 어떤 민간의 과세 정보를 얼마나 신고를 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거, 거래 비용이나 협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공단은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구세청은 사후적으로 정보를 징수하고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 같은 것이 서로 일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취업 형태별로 사회적 준조세나 조세 같은 그 비용 부담이 어떤 식으로 노동 수요나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